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타이포크사의 시메라 28mm 1.4라는 수동 렌즈를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공식 수입사인 시네몰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리뷰를 해보는 것인데, 사실 타이포크라는 브랜드도 이번에 처음 들었고 중국제 렌즈인데 과연 어떨까 약간 반신반의 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괜찮아서 쓰면서 나름 좀 놀라긴 했어요. 일단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시네마 라인업도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침동식 구조를 가진 유레카 라인업도 있고, 또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 시메라 라인업이 있는데, 오늘은 요거를 리뷰를 해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생긴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M 마운트 기반의 렌즈이지만은 니콘의 Z 마운트, 소니 E 마운트, 후지 X, 캐논의 RF 마운트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세요. 자, 일단 외관부터 보시자면 얘가 오늘의 주인공인 28mm고 35mm, 50mm인데 28이랑 35는 거의 외관이 동일하고요. 가격도 같고 50mm는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 가격이 조금 더 세요. 그리고 필터 지름은 동일하게 다 49mm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경통 두께도 비슷하고, 크기도 사실 28이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5가 제일 작긴 해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 렌즈를 마운트 했을 때 완성도가 디자인적으로 제일 높은 거는 35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이렇게 뭐 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28mm부터 먼저 좀 세밀하게 보시자면은, 상단에는 조리개링이 있고 하단에는 초점링이 있는데, 조리개링이 재밌는 게 요 조리개링 아래에 약간 홈이 파져 있잖아요.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처음에는 요 맨 하단에 있는 두 개만 붉은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장식이 되는 건데 불이 들어와 있다고 표현할게요. 근데 요거를 조리개링을 조이면은 점점 불이 차오르더니 16까지 조이면은 모든 구멍에 붉은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감성이 있고, 그리고 1.4부터 여기 5.6까지는 3분의 1 스탑씩 조절이 됩니다.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근데 5.6에서 8 넘어갈 때는 반 스탑. 그리고 8에서 11, 16은 여기는 한 스탑씩 조절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8에서 16까지는 세밀하게 조절이 안 됩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거 유단 여부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 레버를 이렇게 밀면은 이제 무단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때는 조작이 무단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랑 다르게 11과 16 사이를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네. 아무튼 상당히 좀 재밌게 구조가 짜져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조작도 무단이고 작동도 완벽하게 무단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런 어떤 이 수동 렌즈의 감성은 확실히 디지털 렌즈가 따라오기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제 눈에. 아무튼 저는 이제 노출 맞추는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유단으로 작동하는 거를 선호하긴 합니다. 좀 재밌죠? 이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밑에는 이 초점링이 있는데, 초점링은 요 무한대 쪽에 설정을 해 놓을 때는 이쪽에 레버가 락이 걸려 있어요. 이거 풀 때는 눌러서 밀면 되고요. 그리고 돌리다 보면은 여기 0.7m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더 밀면 0.4로 넘어가요. 이게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이 렌즈가 최단 초점 거리가 0.4m라는 것은 상당히 큰 장점인데요. 다른 마운트 이제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라이카는 전통적으로 최단 초점 거리가 0.7mm가 한계였거든요. 그럼 뭐 이제 음식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제자리에서 찍지를 못해가지고 뭐 일어나서 찍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최신 렌즈들이거나 혹은 올드 렌즈 중에서도 그 아주 특수한 렌즈들만 그 이하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0.4m라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에요. 다만 라이카 M바디에서는 0.7m보다 가깝게 촬영할 때는 이중 합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최단 초점 거리를 촬영하고 싶으실 때는 라이브 뷰를 보셔야 합니다. 해서 렌즈 자체에서 여기를 넘어갈 때 이중 합치가 안 돼요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셈인데, 상당히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락을 걸 때는 여기서 요 초점링 조작을 해가지고요, 무한대 쪽을 할 때 약간 그 저항이 생기거든요. 이쪽에 레버가 걸리면서 저항이 생기는 건데, 무시하고 밀어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락이 되고 안 돌아가요. 락을 풀 때는 이거 눌러서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원형의 렌즈 케이블 제공해줘서 이렇게 덮고 다니는데 이쪽에다가 사각 후드를 제공해줘서 끼울 수가 있어요. 여기 사각 후드 홈 있는 게 뷰파인더로 볼 때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구멍 파져 있는 거니까 여기를 위쪽으로 해서 돌려서 끼워 버리시면 이렇게 체결이 되고요. 이거 사각 후드용 캡도 따로 줍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괜찮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원형 렌즈 캡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사각 후드를 체결하고 이 후드 캡을 체결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카 그 M마운트 바디랑 결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쪽에 붉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 붉은 다시랑 맞춰서 결합을 하시고 돌려서 밀어서 마운트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살짝 요 정도 궁합인데 사실은 이게 좀 블랙 바디라서 블랙 렌즈 끼는 게 더 어울리긴 한데 저는 이게 제 바디가 아니라 빌린 거거든요. 근데 원래 실버파라서 실버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략 요 정도 궁합이다. 그냥 크기만 보세요. 완전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커서 뷰파인더로 볼 때 뭐 걸리적거린다 수준까지는 안 되니까 뭐 적당하게 1.4로 개방이 되면서도 크기를 억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좀 훌륭하게 나왔다고 평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이제 또 다른 렌즈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35mm인데 35mm도 역시나 이쪽에 붉은색으로 마킹이 돼 있죠. 요거 넣어서 마운트하면 이렇게 되고요. 35mm 같은 경우에는 렌즈 크기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디랑 궁합은 더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뭐 아까 이렇게 조리개 링 조작하면은 이쪽에 구멍에 붉게 불 들어오는 거 같고 이쪽에서 요거 레버 조작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작동하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 초점링 락 걸려서 눌러서 돌리는 것도 같고 이 경우에는 0.7에서 락걸 약간 저항이 생기면서 0.45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28mm 같은 경우에는 0.4m였지만 35mm 같은 경우에는 0.45m로 살짝 더 접근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약간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얘도 사각 후드를 제공해 줍니다. 사각 후드는 사실 생긴 게 거의 다 똑같아요. 렌즈의 필터 지름이 같기 때문에 사각 후드는 뭐 렌즈마다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체결했을 때는 대략 이런 느낌. 이것도 보시면은 사각 후드 쓰는 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있죠. 저는 뭐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50mm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0mm도 역시나 이쪽에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홈이 아니라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눌러서 돌리시면은 이렇게 50mm도 뭐 나름 디자인이 깔끔하죠. 28mm가 살짝 약간 큰 느낌이 있고 나머지는 뭐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불 들어오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얘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불 들어오는 게 좀 넓게 퍼져 있었는데 50mm는 이 불 들어오는 구멍들이 좀 촘촘하게 모여 있는 기분이 들죠? 네, 좀 모여 있어요. 붉게 차오르는 거. 조금 더 구멍들이 살짝 더 큰 느낌이고 요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쪽에서 레버 당기면은 무단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특별히 이 초점링에 락 버튼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 놓는 토우가 있어서 여기다가 손가락 넣어서 그냥 돌리는 그런 느낌이고 얘도 0.45까지 최소 초점거리 제공해 주고요. 0.7에서 약간 저항이 있어가지고 무시하고 밀면은 쓱 하고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왜 잠금 장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잠금 장치 없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요거는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 개인마다 취향이 다를 것 같고 얘도 마지막으로 후드 씌운 거 보여드리고 지나가면 될 것 같네요. 역시나 이 구멍 있는 부분을 위로 해서 밀어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깔끔하죠? 제가 실버파긴 한데 확실히 이제 블랙 바디에는 블랙 렌즈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또 M마운트 기준으로 무게는 28mm가 제일 무겁긴 해서 330g이고요. 덩치도 제일 크다고 했죠? 그렇지만 330g이면 뭐 충분히 들고 다닐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35mm는 272g이고 50mm는 281g입니다.
타이포크 시메라 28mm의 광학 구성은 7군 11매이고요. ED 렌즈 1매, 비구면 렌즈 1매, 하이 리플렉티브 인덱스, 즉 고굴절 렌즈 3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 M마운트 기반의 수동 렌즈의 선회도가 어떨지 MTF50부터 보실게요. 자, 그럼 오늘도 ISO 12233 차트를 활용해서 MTF50 점수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최대 개방, 중앙부는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주변부는 확실히 좀 소프트하죠. 그리고 비네팅도 굉장히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가 무려 3600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샤프하죠. 이 정도면은 진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라는 수준의 선회도가 나오고 있고, 주변부 같은 경우는 1500점 넘기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2000점 밑에니까 소프트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사실 M마운트 기반 렌즈이기 때문에 광학계를 설계함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좀 있어요. 구경을 키우면은 뷰파인더에서 렌즈가 시야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구경을 작게 만들면서 렌즈를 또 뽑아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단 조여서 f2.0인데 중앙부는 여전히 샤프해 보이고요. 주변부도 비네팅이 상당히 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는 4200점으로 만점 돌파했고요. 그리고 주변부는 1900점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2000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하다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던 게 f2.8이 되면은 비네팅이 여전히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주변부 해상력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부 점수는 4590점으로 여전히 만점이고요. 대단히 훌륭하죠. 그리고 주변부도 2922로 거의 3000점에 도달을 했고요. 3000점 넘어가면은 샤프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대단히 뛰어난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0, 여기서부터 이제 중앙부나 주변부나 거의 동등하게 샤프해 보입니다.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 4600으로 여전히 만점이고 주변부도 3900점이 나왔어요. 전 솔직히 100점 가지고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만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렌즈 크기도 그렇고 중국산 수동 M마운트 렌즈가 주변부에서 4000점을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게 최단거리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원거리 촬영을 하면 이것보다는 더 해상력이 좋을 거거든요. 제가 그 중국산 렌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이번에 많이 깨부셔준 것 같습니다. 다음 5.6, 여전히 주변부가 조금 비네팅이 있긴 하지만 선회도는 뭐 주변부, 중앙부 둘 다 훌륭하고요. 점수도 중앙부는 4700점으로 막 5000점 가려고 그러고 주변부도 4096점으로 아예 4000점을 딱 넘겨줬어요. 이게 피크예요. 그리고 8.0도 중앙부, 주변부 둘 다 샤프해 보이고요. 여전히 중앙부는 4850점으로 만점이고요. 거의 5000점 접근했으니까 사실 시종일관 계속 만점인 셈이에요. 그리고 주변부도 3700점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절이 시작되는 F11인데 11이 되어서도 중앙부는 여전히 샤프하고 주변부는 살짝 힘이 빠진 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보면은 중앙부 4000, 주변부 거의 3000이에요. 주변부 4000점 넘어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지만은 F11에서 이렇게까지 회절 방어 잘하는 것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자, 마지막 F16 여기까지 오니까 확실히 주변부는 다시 좀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점수 보시면 중앙부는 3000점 여전히 넘기고 있고요. 주변부도 2200점 수준이라서 이 정도면 나름 선방을 잘했다고 보여지네요. 자, 한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일단 이게 중앙부, 주변부인데 그래프로 보시는 게 편하겠죠. 일단 중앙부 같은 경우는 F2에서 4000점 넘기고 그게 F11까지도 쭉 이어지니까 F2에서 11까지는 뭐 만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1.4에 3600점이라든지 아니면은 F16에 3200점도 충분히 샤프합니다. 실사용하는 이미지에선 샤프하고 우리가 또 M마운트 바디를 2400만 화소 쓰고 있다면은 사실은 또 이것도 거의 만점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리개 값에서 1.4부터 F16까지 다 샤프하다. 중앙부는 뭐 흠잡을 데가 없고요. 주변부는 아무래도 이제 1.4나 F2.0에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1500점, 이거 뭐 1900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안 좋은 점수긴 하지만 렌즈 크기라든지 이게 M마운트라서 그 광학부를 너무 키울 수가 없잖아요. 뷰파인더를 다 가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또 가격대도 이게 뭐 몇천만 원짜리 렌즈가 아니니까 가격대를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은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다만 이제 이게 피크를 칠 때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1.4를 써가지고 인물을 촬영하면서 배경을 흐리게 할 때 주변까지 골고루 샤프하게 나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28mm라면은 풍경 사진을 찍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구석까지 선명하게 나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조리개를 조이면은 주변부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F4.0부터는 사실상 만점이라서 요거 만점 돌파했다고 볼게요. F4, 5.6, 8에서는 충분히 실사용할 때 아주 샤프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5.6은 실제로 만점을 도달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4000점이라는 게 그 주파수를 장축해서 4000개를 분리해낼 수 있다는 뜻이라서 꼭 4000개를 분리를 해내야만 만점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3000점 후반대면은 만점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2400만 하소면은 이게 능력이 초과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 진짜 괜찮다. 최대 개방 주변부가 아쉽지만은 이 부분은 어차피 개방을 하면서 배경 흐림으로 날릴 거니까 오케이 감안하고 구석까지 선명하게 촬영할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촬영한 이미지 하나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최대 개방에서 중앙부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샤프하죠. 괜찮아요. 물론 이제 주변부로 가면은 확실히 소프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이나 5.6 정도로 조이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물론 최대 개방에서도 주변부가 구석구석 선명하면은 그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M마운트의 서드파티라고 나왔던 렌즈들 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뭘 어떻게 찍어도 주변부는 포기를 해야 되는, 특히나 관광 렌즈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렌즈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선해도가 다가 아니죠. 색수차 억제 면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최대 개방에서는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0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판독이 될 수준이었고, 2.8까지는 좀 조여야 색수차가 좀 억제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뭐 28mm가 시메라 렌즈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색수차가 뭐 원클릭으로 보정이 되는 시대니까 이게 크게 뭐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단점은 단점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4.0부터는 확실하게 색수차가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당연히 F11, 16은 없겠죠? 그리고 M마운트 렌즈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플레어에도 다소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화면 안에 광원이 들어오면은 대략 이 정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물론 보정으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플레어가 보이기 때문에 약간 올드렌즈틱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 개방에서 비네팅도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수동 렌즈를 쓰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취향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이제 단점이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호불호는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보면은 단점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왜곡 억제는 이 렌즈 진짜 대단히 우수한데요. 저는 당연히 왜곡이 엄청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정하기 전인데도 왜곡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어가지고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왜곡 보정을 마이너스 3 정도로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데요. 야, 이게 28mm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뛰어난 성능이다 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 특이한 게 조리개 날수가 무려 14매라고 하거든요. 14매 하고 처음에 스펙표를 보고 상당히 놀라긴 했는데, 일단 조리개 수치별 보케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일단 최대 개방부터 보시면은 아무래도 광각이다 보니까 제가 늘 사용하던 테스트를 하면은 보케가 크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 테스트 판넬이 가로가 60cm, 세로가 40cm 정도라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촬영을 하면은 요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보케가 좀 더 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늘 하던 테스트와 방식을 통일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주변부 보케는 그렇게까지 또 많이 찌그러지진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케를 키워놓고 나서 중앙부의 특성을 좀 보면은 상당히 중립적인 보케를 가지고 있어요. 보케 끝단의 경계면에 어떤 선이 생기는 게 전혀 없고요. 경계면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풀어지는데 그게 또 지나치게 길게 늘어지진 않아요. 마치 선택 영역에서 패더 값을 살짝 준 것처럼 이제 잡히는데, 이런 부분은 올드 렌즈스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0으로 한 단 조이면은 극 주변부 정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형으로 돌아서고요. 그리고 2.8 정도로 조이면은 다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 4.0, 5.6, 8.0, 11, 16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물을 촬영할 때 배경이 얼마나 흐려지는지도 보여드릴 텐데, 먼저 전신을 촬영하면은 사실 배경 흐림은 많이 안 되겠죠. 당연히 28mm는 광각이니까. 하지만 조리개가 1.4까지 개방되기 때문에 무릎 정도만 촬영을 해도 생각보다 배경이 많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상반신 정도까지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배경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간혹 광각 렌즈로는 아웃포커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리한 건 맞지만 접근하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박인데, 이것도 최소 초점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촬영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인물과 함께 상당히 많은 배경을 담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분명히 흐려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 상당히 유니크한 렌즈인데요. 배경 흐림의 어떤 표현도 꽤나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수동 렌즈라는 장르 때문에 단점인지 장점인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보케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렌즈로 배경 흐림을
즐긴다 싶으면은 딱 요 정도 거리에서 많이 촬영을 하실 텐데, 인물을 상반신보다는 조금 더 담으면서 배경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배경이 적당히 아웃포커싱 되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접근하면은 그때 이제 배경을 완전히 묵삽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기에도 제 설명처럼 특별히 뭐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화각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요 정도 되는 원탁 테이블을 서로 마주보고 앉았을 때 이 정도 화각을 아주 편안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딱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폰카랑 아주 유사한 수준의 화각입니다. 물론 폰카랑은 이 가로 세로 비율이 달라서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담기는 화각 자체는 거의 유사해요. 테이블이 살짝 크면은 이제 건너편에서 두 사람 정도는 편안하게 화각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아주 친숙한 화각이죠. 즉 28mm 1.4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폰카만큼의 화각을 담아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고 예쁜 배경 흐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빛갈라짐 테스트를 거의 하진 않지만 이런 렌즈는 해야겠죠? 가장 먼저 최대 개방이랑 f2.0에서는 거의 뭐 갈라지는 느낌이 나지 않다가 생각보다 2.8에서는 빨리 빛갈라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4.0부터는 이제 빛갈라짐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요. 8.0 정도 되면은 매우 선명하고 뭐 모양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조리개 날수가 14매이기 때문에 빛이 28가지로 갈라지지만 그 중에 절반은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리개 날수대로 14개로 갈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수동 렌즈들 조리개 날수가 7매인 경우가 많아서 그거랑 비슷하게 빛이 갈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도 괜찮고 16에서도 빛 갈라짐이 특별히 풀어지진 않아요. 근데 16은 약간 회절이 좀 심하게 오니까 제가 보기엔 빛 갈라짐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F11로 촬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선회도까지 모두 고려하면은 F8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AF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렌즈는 수동 렌즈니까 당연히 AF 테스트는 없겠죠. 바로 총평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거 렌즈 리뷰할 때 35mm냐 28mm냐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서 제가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주저없이 바로 28mm를 선택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라이카 렌즈가 원래도 다 비싸긴 하지만 유난히 28mm가 비싸거든요. 이전에도 비싸긴 했는데 최근에는 뭐 신품 사려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타마운트 렌즈 유저분들은 약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대단한 가성비죠. 그리고 28mm 렌즈 같은 경우는 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실버를 거의 구할 수가 없어요. 제품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뭐 못 구한다고 봐도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네이티브 렌즈 구매하려다가 포기한 게 가격도 가격이었지만 실버가 없다는 것 때문에 35mm 렌즈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 렌즈를 쓰면은 이제 실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대단한 메리트예요. 물론 이제 시메라 라인업 중에서 가장 등치도 크고 무게도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괜찮았어요. 전천으로 여기저기 다 쓰기에는 28mm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보다 더 광각이면은 이제 프레임 라인이 뷰밴드에서 안 보여가지고 완전 추측으로 사진을 찍어야 돼서 그게 또 싫은 분들한테는 실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28mm이기도 합니다. 해서 결론, 네이티브 대비 10분의 1 가격에 샤프한 단렌즈를 실버로 쓸 수 있다. 이게 진짜 개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 아쉽게도 지금 보고 계신 이 작업실 꾸밀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그때 눈물을 머금고 라이카를 처분해서 현재는 라이카 바디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리뷰 기간에는 어댑터를 사용해서 소니 바디로 대부분 촬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종 구별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쉽긴 한데요. 라이카 바디를 쓰고 있었다면 정말 한 번쯤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한 렌즈인 것 같아요. 저렴한 M마운트 서드 파티들은 사실 광학 성능은 거의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가격 대비 퀄리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28mm 렌즈 포기하셨던 많은 분들께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